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전환길 강사가 연일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지금 시국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점, 이런 거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전환길 강사가 말이죠,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국민들께 드리는 그런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환전 7조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대전에서 초환전 7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초환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총칼 갖고 싸우는 것은 아니고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총칼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전쟁이라든가 뭐 또 해킹 전쟁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지금 전쟁, 중국과 우리의 전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것들이 말이죠, 친중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초환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들의 예속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7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뜯어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환길 씨가 22일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초환전 7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민주당 국민 배신 10조를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국민 배신 10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사기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환전 7조가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공자학원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지금 대전의 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에도 이 공자학원이 설립이 돼 있답니다.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를 갖다가 중국화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학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충남대학교에도 이 국립대학교 아닙니까? 여기에도 공자학원이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소위 먹으려 한다, 삼키려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경찰 비공식 추산 이 둔산동 보라매 공원에 약 2만여 명의 지금 국민들이 운집했고요. 여기서 전환길 씨는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연설을 했어요.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총칼 전쟁이 아닌 그런 어떤 다른 방법으로의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실상 우리를 먹으려 하는 그런 전쟁을 이제 초환전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쟤들이 어떻게 그걸 우리나라를 먹으려 하느냐, 이거를 7가지로 정리를 해서 전환길 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1조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정치인 포섭. 우리나라 정치를 포섭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포섭한다. 누가? 중국이.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 친중 정치인이다. 뭐 권영세도 친중이다. 이재명은 쉐시하고 뭐 우원식은 또 시진핑 만나러 가서 또 뭐 시진핑과 나란히 앉았다라고 또 자랑을 하질 않나? 그 첫 번째로 말이죠, 군사적 침략이 아닌 친중 지도자들을 대거 포섭한다는 겁니다. 중국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친중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정치와 국민들을 중국식으로 주입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초환전 1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죠.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친중 정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도대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합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붕괴시키고 중국의 우리 에너지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핵 못 만들게 영원히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없잖아요. 핵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원자력이 있으면 우리가 핵도 만들 수 있고, 여차하면. 그리고 또 원자력이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 독립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력이 없으면, 그러면 중국에서 플루토늄 계속 중국에서 이 태양광 패널 계속 사다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에너지 의존국이 되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에너지 의존국이 되면요,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그래서 들지도 않는 무슨 뭐 풍력이니 되지도 않는 뭐 태양광이니 하면서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문재인이 이거 뭐냐 도대체가, 그 우리 훌륭한 원자력 기술은 전부 다 내팽개치고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에 들여오고, 그게 바로 이렇게 제1조, 바로 중국한테 우리가 정치인들이 포섭당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첩법 못 만들게 하는 거. 산업, 국방, 정보, 스파이전인데, 쟤들은 산업 그리고 국방,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간첩을 집어넣어가지고 중국인 뭐 심지어 100만 명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를 간첩으로 집어넣겠죠. 그래서 우리 국가 기밀을 빼갑니다. 우리 정보를 빼갑니다. 반도체 기술을 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술이 벌써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 동안 총 95건,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 이렇게 기술을 빼갔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 임원과 연구원이 삼성전자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개 단계의 공정성 정보를 유출했답니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기술을,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요. 이는 삼성전자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투입한, 그렇게 들어간 돈이 기술 개발하는데 그게 약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돌린 그런 어떤 기술 유출이 돈으로 따지면 4조 3천억 정도 된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을 따지면 23조 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전부 다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 유학생이 찍다가 걸렸던 거 알죠? 근데 중국 유학생이라 해가지고서 얘를 처벌도 못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왜 찍겠습니까? 항공모함을 기술을 훔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3조는 얘들이 댓글 부대를 또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댓글 부대를 키워가지고서 중국에 유리한 그런 어떤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거죠. 우마오당이라는 실체가 밝혀진 중국 국영의 댓글 부대가 있답니다. 우마오당이라고 부릅니다. 오모당이라고 부르는데, 오모당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여론 댓글을 관리한답니다. 일종의 사람과 매크로봇이 같이, 사람 플러스 매크로봇 같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가지고 댓글을 다는 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마오당이라 해서 정말 이렇게 댓글 부대까지 동원을 해서 전 세계에 그런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여야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댓글 부대가 무려 4천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중국의 댓글 부대가 약 4천만 명에 이른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를 갖다가 이 댓글 부대가 명령이 떨어지면 한 순간에 점령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중국의 선거 개입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거, 해커 부대를 갖다가 엄청나게 양산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해커 부대는 원래가 산업, 국방 이런 데도 쓰고 또 필요하면 선거에도 쓰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데 저번에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트루도 총리가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그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중국이 바이든을 지원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제5조는 중국 비밀경찰입니다. 중국 비밀경찰이 이 비공개된 이런 비밀경찰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이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동방명주라는 거, 그것이 강남에서 활동하다 잡혔죠. 겉으로는 중국집으로 위장을 하고 실제로는 그들이 비밀 공작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다음에 제7조는 한국에서 공작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 공작원을 많이 만들고, 이 공작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국의 그런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 중국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을 선전하는 그런 공작원 하는 거, 이렇게 7가지를 전한길 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한길 강사가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에 걸쳐서 초안전 7조라는 것을 발표한 이유는 이것이 전한길 강사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전한길 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을 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가 이런 정보를, 고급 정보를 혼자 안 것은 아니고 지금 전한길 강사에게 누군가 이 정보를 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삼켰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치를 포섭했다. 우리나라 정치를 포섭했다.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쉐쉐 이재명이 포섭당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산업, 국방, 정보 스파이. 이제 간첩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술 다 빼냈다. 심지어 반도체 기술 다 넘어갔다. 세 번째 뭐 한다고요? 4천만 명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4천만 명의 댓글 부대가 일시에 말이죠. 그냥 인터넷을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선거에 개입한다. 중국 애들이 선거에 개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선거 개입, 해킹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보다도 중국을 더 의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얘들이 지금 비밀 경찰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전환길 강사가 7개라고 그러면서 6개만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비공개했어요. 이것은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정보가 셀 것을 우려해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안 7조, 다시 말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7가지 어떻게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냐. 그걸 7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사실은 비공개를 했고 6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쭈뼛쭈뼛 쓰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